네,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파이널 우리가 대비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사관학교 기출문제, 그 영어 문제의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선생님이랑 이제 평소에 기본 수업을 하면서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안내를 했었는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수능과 45문제지만은 45문제 중에서 17문제 듣기가 빠지는 게 없이 그냥 오로지 다 독해 문제가 등장하고요. 대신에 이제 앞쪽 파트에 한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쪽 파트에 있는 문제들이 대체로 그 대화 형태, 그러니까 리스닝 스크립트를 옮겨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리스닝 스크립트가 상당히 쉬운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뭐 그닥 우리 독해 공부를 철저하게 해주면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어떤 상대방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상황 이런 것들만 주의해 주면 금방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시간은 똑같이 70분인데 45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듣기 빼고 28문제 푸는 느낌과 그 다음에 듣기가 없이, 그러니까 듣기를 빼고 28문제 푸는 그 느낌과 듣기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45문제를 푸는 느낌이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 되게 많이 지쳐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 들여보내보면요, 한 10문제씩만 못 풀고 15문제도 못 풀고 나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가장 심해요, 영어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점수가 300점 만점, 영어 100점, 국어 100점, 수학 100점인데 당연히 수학은 좀 많이 좀 어려운 문제 나올 거고요. 영어로 쳤을 때는 대략 경험상 한 85점 정도만 넘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지 않은가. 80점대 정도만 나와도 합격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거의 수능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해왔던 거에서 덧붙여갖고 약간의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7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요걸 갖다가 그대로 나누면 1.55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1분 30초 정도의 어떤 시간이 소요되는데, 선생님 이제 일반 수능 독해를 풀 때 시간 관리해야 되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45문항을 50초로 잡으세요. 그래서 45 곱하기 50 하면 대충 뭐 2000몇이 나와요. 그래서 37분 30초 정도의 어떤 시간이 소요되고요. 거기에 45문제 중에서 3분의 1을 잡으라고 했잖아. 즉 45문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거기에 1분씩을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5문항이니까 15문항 되겠죠. 15분이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37분이랑 15분을 더하게 되면 52분 30초가 나오게 되니까 실제 70분에서 17분 정도 남게 됩니다. 이 17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검토하고 리뷰하고 특히 어려운 문제 위주로 다시 보면서 그러면서 OMR 카드 적는 어떤 시간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17분씩 남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단 최소한 한 7, 8분, 8, 9분이라도 남겨갖고 어려운 문제를 다시 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시간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모든 문제 정답을 먼저 찾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의 유형들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이제 앞쪽에 6문항, 그러니까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6문항의 대화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봤던 주장, 뭐 요지, 주제, 제목 같은 게 등장하게 되는데, 수능에선 지금은 안 나오는 시사 문제가, 시사하는 바로 적절한 것이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시사하는 바는 선택지가 항상 속담이나 격언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담 격언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프린트로 드릴 겁니다. 익숙하게 많이 나온 것들 한 400개 정도 있는데 그 정도는 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정도를 익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듣기가 빠지는 대신에 어법이 내문항이 들어가고요. 어휘가 내문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는 수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법이기 때문에 어법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푸는 방식, 공식화된 방식들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이제 어휘가 문제는 어휘 문제가 쉬울 땐 되게 쉬운데 어려울 때는 정말 어려워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어휘들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ABC 말고 1, 2, 3, 4, 5 어휘 형태 같은 경우에 그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정말로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를 만한 어휘가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정답인 경우보다는 나머지 알만한 단어가 정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법 어휘가 실제로 어법에서 몇 문제를 맞출 것인가, 어휘를 몇 문제를 맞출 것인가가 성적을 많이 판가름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빈칸은 5문제인데 요거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딱 픽스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거. 뭐 평가원도 마찬가지잖아.
그때그때 좀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문항수는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쪽에서 이제 순서나 위치나 무관한 문장 통일성 문제가 두 문제씩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이 우리 이제 수능형의 장문에서는 두 문제짜리 단일 장문이랑 그러니까 41번의 제목, 42번의 어휘, 그 다음에 43, 44, 45의 순서랑 지칭이랑 일치 나오잖아요. 그죠? 얘네는 그냥 두 문제짜리 세트로 3개 정도를 출제하는데 1번, 그러니까 즉 각각의 1번 형태의 제목이 들어간 건 동일한데 뒤쪽에 빈칸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어휘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일치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형이 달라지지만 역시 수능이랑 다를 건 없어요. 수능에서 우리가 다 풀었던 유형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다? 어법, 어휘, 빈칸이에요. 대체로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요걸 잡아내면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어질 거야. 순서나 위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잡아내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쪽에 있는 문제 건너뛰고요. 몇 문제,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죠. 8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사하는 바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사하는 바도 주제, 유지, 제목, 주장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 먼저 보는 건데 1번 보시니까 learn from old wisdom 했으니까 낡은 지혜, 옛날부터 쭉 내려온 지혜로부터 배우십시오라는 의미니까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뜻이 뭐야? easy come, easy go.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가. 뭐 이럴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뭘까요? to err. error는 많이 봤죠? E-R-R-O-R. error, 오류. 그죠? err는 뭐야? 동사예요. 그래서 틀리는 것, 실수하는 것이 바로 뭐야? 인간이야. 인간은 실수하기 나름이야.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은 일단 4번 건너뛰고요. 5번 우리 많이 봤던 거죠.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No pain, no gain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모험이 없으면은 얻는 것도 없다 라고 얘기한 표현이란 말이죠. 맞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1, 2, 3, 5번은 별 문제 없는데 4번이 뭐라고 되냐면은 Pride comes before a fall이에요. 직역을 해볼까? 자부심, 자긍심이라는 것이 before a fall. fall은 뭐야? 떨어지는 거냐? 떨어지는 것 전에 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떨어지기 전에 자만이 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자만 다음에는 떨어지게 돼. 그 얘기죠? 오케이? 오만함이 있으면은 당연히 추락할 수밖에 없어. 이 정도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일 앞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까 The collective mind of any cultural group이에요. 일단 보자. collective는 집합적인, mind는 마음, 정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The collective mind of any cultural group.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적 그룹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집합적인 사람들의 모임, 내지는 집합적인 사람들의 어떤 머리, 내지는 마음, 정신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게다가 뒤에 accumulated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accumulate 하면 축적시키는 거죠. 그래서 accumulated over time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되어지는 거였어요. 잠깐 보자. 축적됐대. 그리고 오랜 시간이에요. 자, 선택지 다시 볼까요? 선택지에 오랜 시간 뭐 있을까? old wisdom 있지. 축적됐대. 자, 당연히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축적된 게 old wisdom일 거 아니야. 그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거야. 정답 몇 번이야 벌써? 1번이야. 우리가 쌤 평소에 키스트레이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수능에서. 그죠? 사관학교 시험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다 읽고 풀고 시간 남는 사람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일단 지문의 길이도 어때? 길어요. 많이 길어요. 상당히 길어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읽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읽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다. 그럼 이거 정도 풀 수 있으면, 시간 안에 풀 수 있으면 수능은 날라다니겠죠? 그죠? 그럼 다 끝난 거야. 이제 자 볼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old wisdom인 것 같아요. 자, 게다가 is typically smarter, 더 영리하다, 똑똑하다고 했으니까 좋다는 얘기잖아. 우리는 항상 긍정, 부정, 플러스, 마이너스 보라매. 그죠? 그래서 then any individual human mind, 그러니까 어떤 개인보다 집합적인, 집단적인, 그리고 여러 선조가 쭉 걸쳐서 살아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훨씬 더 영리합니다, 똑똑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봤더니까 this is why가 나왔어요.
우리 this is why와 this is because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자, this is나 that is. 그 다음에 why가 나오게 되면 이때 why라는 것은 원래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앞쪽에 the reason이 생략된 형태라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유야. 즉 앞에 있는 것이 이유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앞쪽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 원인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거꾸로 뒤에 결과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적인 인과의 연결어랑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는데 우리 강조 표현 얘기할 때 원인, 이유, 인과, 결과는 다 강조라고 했잖아. 아, 그럼 여기다가 살짝 동그라미 치시는 거야. 이게 인과구나 라고 동그라미 쳤어. 자, 그 다음 거꾸로 this is because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because는 그냥 접속사고 뒤에 주어 동사를 취해서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라고 해석할 거니까 당연히 거꾸로 뒤쪽이 뭐가 된다? 원인이 될 것이다. 반면에 앞쪽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즉 앞뒤의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과가 나온 상태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cultural learning, 문화적 학습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필자가 지입으로 so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지. 문화적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화 내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는 것, 또는 문화화되어지는 것, 또는 사회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역시 그 문화의 관습과 규범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역시 두 번째 문장도 똑같이 old wisdom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첫 두 문장 봤어. 이제 어디로 간다고? 끝 문장 가야겠죠? 끝 문장 가서 보니까 뭐가 나냐면은 요건데요. 끝 문장이 좀 길어. In other words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in other words도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차피 강조편이라고 했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또는 that is 같은 것들은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는 얘기일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그죠? 그래서 앞 내용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 얘기인 만큼 이 문장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 if a respected member of the local community 지역사회의 존중받는, 존경받는 구성원이 tells you, 당신에게 to boil this root vegetable. this,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어. 이와 같은 뿌리 작물을 갖다가 끓여라 2시간 동안. 이건 중요하지 않죠. 이 내용이 뭔지, 이 뿌리가 뭔가요? 알 필요 없다고요. 오케이? 자, 끓여라라고 얘기한다면 and then, 그리고 나서 pound it, 뭐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주절을 찾아. 쭉 가서 보니까 여기네요. 그치? You should probably just shut up. 단지 그냥 입 닥치고요. And do it. 그것을 해라 이거지.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respected member. 어떤 지역사에서 존중받는 사람은 대체로 누구겠어요? 우리가 애들 존중합니까? 아, 물론 애들 존중해야죠. 나이 드신 분들. 오래된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존중을 받을 거란 말이죠. 역시 얘도 뭐예요? old wisdom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다 하나하나 문장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9번 건너뛰고 한번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문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선택지가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요지기 때문에 그닥 어렵진 않아. 단 우리말이라 할지라도 좀 길어졌잖아. 길어지면은 어떻게 하자? 선택지 안에 역시 핵심어 키워드를 잡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본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다른 사람 긍정적인 면 그리고 본받는 것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번은 사람에게는 개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특성도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건 not only but also잖아. not only 개별, but also 보편이야. 그죠? 중요한 건 뭐야? 보편이라는 거죠. 아, 보편. 여기네요. 보편적. 이것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3번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은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대. 부정적인 면 인정 그리고 극복이에요. 4번은 결과뿐만 아니라니까 역시 중요한 건 뒤쪽에 있죠. 의도죠. 의도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행동의 정당성입니다. 결과는 안 좋지만 의도가 좋았으면 행동은 정당한 거야.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5번은 자신감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의견에 대한 동의를 얻기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첫 문장 보는 거야. 첫 문장 봤다니까 Our natural response인데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 통념이에요. 현황 제시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반응해요. 라는 걸 갖다 다른 말로 바꿔놓은 것 뿐이야. 우리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 뭐에 대한? To reading or hearing about the darker qualities in human nature. 했으니까 인간 본성에 있어서의 어두운 속성에 대해서 읽거나 듣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반응은 자, 거기 뭐냐면 exclude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배제시킨 거예요. 자, 벌써 첫 문장 또 답 나왔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속성이 있대. 근데 그 부정적인 속성에 대해서 읽거나 들었을 때 나는 거기 포함 안 돼 라고 배제시키는 거야. 근데 실은 진짜 포함 안 될까? 아니에요. 포함 될 거예요. 인간은 보편적 속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부정적 속성을 뭐 한 거야? 부인한 겁니다. 그치?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인정. 3번 보시니까 인정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는지 확인하자. 그죠? 첫 번째 문장 보고 아마 3번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슬쩍 두 번째 문장 봤더니까 is always. 얘는 이제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부연일 뿐인데 it's always the other person. the other person이니까 상대방이죠. 나 말고 상대방. 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항상 상대방이야. 뭐가? who. 이게 뭐냐면은 실은 it is that 강조구문이에요. 이때 강조구문인데 근데 그 강조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that 대신에 뭘 썼으냐? who를 쓴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narcissistic, 항상 자기애에 빠져 있고요. 비합리적이면서 envious, 뭔가 시기심이 많고 그다음에 grandiose, 뭔가 거창해. 그러니까 실속은 없지만 뭔가 막 거창하기만 한 거 또는 공격적인 거 그런 사람은 항상 내가 아니라 누구야? 상대방이야 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게 역시 현황 제시일 거 아니야. 앞문장에 대한 부연이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도 그런 부정적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어디로 가 또? 역시 끝문장 가볼게요. 제일 끝문장 갔더니까 You will feel relief. 당신이 relief은 원래 덜어주거나 경감시킨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of your hypercrisis. hypercrisis 뭐죠? hypercrisis. 위선? 이런 거. 그 다음 and free to be more yourself. 이게 끝문장이 아니었네요. 그죠? 일단 이거 먼저 보시면은 이제 보다 더 스스로가 되도록 자유로워진대. 그런 얘기야. 자, 일단 딴 건 모르겠어도요. free, 자유로워져. 보다 더 당신 스스로가 돼. 자유롭게. 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반드시 확인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좋은 건데 어떻게 해서 좋았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앞쪽에 뭐가 나왔겠죠. 어떻게 한다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역시 이제 마지막 문장 봤더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People will be drawn. 사람들이 끌릴 것이다 to this quality in you. 그러니까 당신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속성. 이와 같은 속성도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원래 만약에 순서 추론, 위치 추론, 문장 삽입 아니면 무관한 문장이라면 그 문장에서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지시어, 지칭어, 이것, 저것 이라는 표현은 바로 앞 문장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통일성 문제가 아니라면은 한두 문장, 두세 문장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속성은 앞에 어딘가에 나왔을 거야. 그죠? 그럼 보자. 당신이 지금 끝에 두 문장에서 좋아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앞 문장을 봤더니 you will accept yourself. accept라는 표현 나왔는데 accept랑 비슷한 게 뭐 나왔지? 인정. 인정이라는 얘기 나왔죠. 그죠? 그 다음 yourself is a complete individual. 당신이 완벽한 개인. 근데 will이거든. 하게 될 거야라는 거죠. 그죠? You will accept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완벽한 개인으로서 받아들이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역시 결과야. 그치? 그럼 하나 더 가. This will not. 이것은 또 앞에 나와 있겠죠? 이것이,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실제 3번일 것 같아요 라고 본 상태에서 좀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쭉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볼 때도요. 한 문장 한 문장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해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절대로 없다고. 아마도 일선에서 강의를 하신 선생님들한테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시면서 70분 동안 문제를 푸십시오 하면 되게 빡빡할 거라고요. 그치? 자,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will not make you feel guilty. 당신을 죄책감이 느끼게끔 만들지 않을 것이다 했으니까 이것이 또 뭔지 파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앞으로 가. 그래서 앞으로 갔더니까 뭐가 나냐면은
You will also 또 나왔어. will 또 나왔어.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데 will 나오고 있죠? 다 결과야.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대략 지문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앞에는 뭘 얘기했어? 문제점 얘기했다고. 그러면 문제점을 빼야지 좋아집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얘는 첫 두 문장은 보고 3번인 걸 찾았는데 근데 끝부분, 뒷부분 봐갖고 잘 모르겠어. 실은 이제 선생님이 말로 해서 그렇지 이거 보는 데까지 한 2, 30초 된단 말이야 충분히. 그죠? 그럼 잘 모르겠어. 그럼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하고 체크해서 쳐. 그리고 모든 문제의 정답을 다 체크했어요. 찾았어요. 그죠? 그럼 다시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시 와서 볼 때는 이제 뭘 하냐면은 스캐닝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보자. 지금 아까 앞쪽 부분에서 우리의 자연적 반응을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항상 잘못된 또 나쁜 속성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슬쩍 보니까 We almost always see. 우리가 거의 항상, 역시 우리니까 현황지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having the best intention, 가장 최고의 의도를 갖고 있다. 나는 항상 옳아. 나는 항상 정의로워.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If you go astray, astray는 보통 길을 잃거나 방황하는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길을 잃거나 방황했을 때. 그래서 역시 이제 또 다른 어떤 상황을 주면서 만약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렇다면 It's the fault of circumstance. 그것은 상황의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역시 책임을 돌리는 거죠. 나의 부정적 속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stop. 동그라미 쳤어요. 왜요? 동사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명령문이죠. 아, 우리가 앞 뒤에 가서 한참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실은 여기 명령문이 하나 딱 있었네. stop. 자, 그 다음 once and for all이라는 것은 한 번, 하지만 쭉 이 정도 개념이에요. 아예, 이참에 이 정도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self-deluding process가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을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그런 얘기죠. 즉 앞쪽에 나왔던 거 다 현황지시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게다가 슬쩍 그 다음 문장 봤더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또 강조 표현이 얘기했던 거 있죠. The sooner, the greater.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는 뜻이었고 이것 자체가 강조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the sooner you realize this. 당신이 이것을, 좀 전에 얘기했던 이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더 빨리 깨달을수록 the greater your power will be.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your power will be great겠죠. 그걸 끄집어낸 거란 말이죠. 당신의 힘은 더 세질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나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in ing인데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인데 overcoming. 우리 3번에 극복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 그럼 실은 지금 이 부분에서도 문장 하나하나 명확하게 해석하진 않았어요. 물론 뭐 거의 본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시간이 관건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가시죠? 예,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1번 주제 답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마 요지 주장은 상대적으로 쉬울 거야. 주제나 제목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제 제목에는 흔히들 설명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핵심의 어떤 주제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 답을 찾아야 된다며. 그죠?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Spanish conquerors of the New World. 신세계의 새로운 세상의 어떤 그런 스페인 정복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잔인성이에요. 스페인의 정복자들. 스페인 한때 막 제국주의를 갖다가 뭐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으니까. 2번은 유럽의 질병인데요. As a cause of the collapse of the Inca Empire. 그러니까 잉카 제국의 붕괴의 원인으로서의 유럽 질병이야. 뭐 질병이 들어와서 붕괴할 수도 있겠죠. 3번은 collision. 충돌이에요. 근데 old and new world Europeans. 그러니까 유럽인들에게 구세계와 신세계의 어떤 충돌을 미친 영향 정도겠죠. 구세계, 신세계라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대륙, 신대륙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실은 이제 여기선 유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대륙, 신대륙은 보통 구대륙을 유럽을 얘기할 때, 신대륙을 미국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지만, 그죠? 또는 그 이전에 어떤 시점에서도요,
과거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던 어떤 국가들과 새롭게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국가들이 있다면 그게 또 역시 9세기 신세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달라지게 주체는 그죠? 자, 그다음 4번은 과학적 방식, track 추적하는 거야. Rise and fall of the Inca Empire. 그러니까 잉카 제국의 흥망성쇠, 기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고요. 그다음 5번은 잉카의 자연적 요법인데 질병 치료죠. 9세기로부터 넘어온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역시 첫 문장 보시니까 뭐가 아니면은 For all its size and grandeur, the Inca Empire, 잉카 제국 항상 다른 거 컴마 찍혀 있고 부사 같은 거 다 건너뛰어 무시해, 그죠? 잉카 제국 나왔어, 선택지에 나왔던. 그다음 lasted 지속됐는데, 잉카 제국이 지속됐는데요. 근데 only가 들어갔네, only a century. 딱 1세기만, 즉 오래가지 못했어. 벌써 첫 문장부터 잉카 제국이 금방 망했어요 라는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Before it was conquered by the Spain, 스페인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전까지 딱 1세기 지속되고 끝났습니다. 망했어요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봤더니까 even before the, even 붙어 있으면 무조건 강조입니다. even은 보통 뭐뭐조차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뭐 하기 전에조차 스페인의 어떤 정복자들이 중앙남부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에조차 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서 잉카가 had begun to suffer, 이미 고통받고 있었어. 자, 정복자가 오기 전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뭐로부터? 유럽의 도착이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스페인 애들이 정복하러 오기 전에 유럽이 벌써 도착했다는 거야. 근데 유럽이 도착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근데 뒤에 for 나와있죠. for의 동그라미. 왜냐면은 for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는데 보니까 the Europeans brought라고 동사 나왔잖아. 주어 동사 있는 걸 봐서 이때의 for는 접속사고요. for가 접속사일 때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원인, 이유, 인과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유럽인들이 질병을 갖고 왔어. 스페인 애들이 정복하러 오기 전에도 유럽 애들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질병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야. 잉카 애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질병이었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질병. 유럽, 잉카 망했어. 자, 보자. 다시 봐요. 지금 보니까 1번은 스페인 정복자들의 잔인함인데 이거 질병 얘기 아니죠, 그죠? 1번 아니고요. 2번은 유럽의 질병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잉카가 망했어, 붕괴했어라는 얘기 했네. 2번 확실하죠? 네. 자, 그 다음 3번 collision, 충돌. 9세기 신세기 충돌? 물론 잉카와 유럽 제국 스페인의 만남도 9세계와 신세계의 충돌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단 말이야. 어떤 쪽이 9세기인지 어떤 쪽이 신세계인지, 그죠? 그 다음 4번은 과학적 방법,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그 다음 5번의 경우에는 자연적 요법?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나왔단 말이야. 끝에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만약 이렇게 됐는데 근데 뒤에 가서 잉카 애들이 자연치료법을 개발해갖고 살아났어요 라고 했다면 처음에 금방 망했습니다는 얘기 안 나왔겠지, 애초에. 실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래도 확인하자 이거죠. 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끝으로 가볼게. 제일 끝으로 갔더니까 요게요. Those who survived were demoralized. 살아남은 사람들도 moral 하면 원래 moral 하면은 도덕이고요. moral 하면 뭐예요? moral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도덕 이런 걸 의미하고요. moral 하면은 이를 붙이면 얘는 사기 같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기가 하늘을 찔러 이런 얘기할 때, 그죠? 자, 그러면 demoralize가 이거는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사기가 떨어졌어요. 즉 역시 붕괴로 가고 있네 벌써 딱 봐도. 그 다음 this contribute to the relatively easy Spanish conquest니까 스페인 애들이 얘네들이 막 질병에 시달리고 막 사기가 떨어졌으니까 스페인에 와서 정복하는데 그냥 정복하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죠? 쉽게 만들었습니다는 얘기죠. 역시 똑같은 얘기고 끝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 근거 찾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실은 이 정도만 해도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11번이잖아. 11번 문제까지 오는 데 있어갖고 앞에 실은 대화문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하나하나 대화 확인해야 되거든. 선택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리고 심지어 대화에서 우리 일치 불일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일반 문장의 일치 불일치랑 똑같아요.
선택지 먼저 보고 맞나 틀리나 계속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려. 아까 얘기했던 50초 갖고 안 돼요. 1분 30초씩 꼬박 다 집어넣어야 될 수도 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 주제, 요지, 제목, 주장, 시사, 빈칸 같은 데서 시간을 많이 단축해내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이제 13번 제목 하나만 또 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선택지 보고 좀 고민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1번에 Does diversity harm democracy 했으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이 harm, 민주주의에 피해를 주는가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지? 이런 유액이 많이 들어왔어. 우리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실은요, 육사에서, 그러니까 사관학교에서 나온 문제들이, 대체로 이제 그 내부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일반 수능에서 접하기 힘든 소재의 글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글이 많이 나와요. 정치에 대한 글이 무슨 뭐 야당이 좋니 여당이 이런 게 아니라 정치 논리와 관련된 내용들. 그죠? 정치와 사회와 그 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걸 다루는 데 많이 등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그 전술 전략과 관련된 뭐 이렇게 아주 강론으로 들어. 그 객관적인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뭐 전술을 어떻게 짜야 되나 이런 얘기 말고 한 국가가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키워야 할 것인가,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글들이 의외로 등장해요. 왜? 이 사람들이 흔히들 연구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자주 보게 돼요. 그죠? 자, 어떻든 다시 보시면은 다양성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특히 제목 추론의 선택지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들어가 있으면 대체로 답이 뭐다? 우리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너 밥 먹었니?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될 거냐, 그죠? 대체로 제목 추론의 선택지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답이 뭐일 때? 노일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다 할 때. 즉, 다양성의 민주주의를 해야지 않는다면 1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야.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 대학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요. 1대 많이 그런 제목을 쓴다고요. 그죠? 그 다음 2번은 Are democracy's weakness inherent인데, 자, 민주주의의 약점이 inherent 뜻이 뭐죠? 내재적인 거. 내재적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 민주주의의 약점이라는 게 내재적인가? 민주주의 자체가 원래 약점을 갖고 있는가 정도의 의미겠죠. 이해가시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The rise of diversity. diversity가 같이 등장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is a threat to democracy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 4번은 majority rule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가 지배하는 거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a basic principle of democracy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라고 했어요. 실은 여기서 잠깐 소재 소개를 좀 하면요. 다수결의 원칙과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다루는 글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나오는 글은 나올 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민주주의가 기능하지 못합니다라는 글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참고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5번은 민주주의가 contagious. 뭐야? 전염성이 있다. 이 나라가 민주화되면 옆에서 민주화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democratization in progress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민주화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선택지만 보고 물어볼게요. 선택지만 딱 봤을 때 얘랑 얘를 짝지어야 될 것 같아. 1번과 3번이죠. 왜? 동일한 얘기 반복하고 있어. 다른 점이 있다면 3번은 무조건 뭐야? 다양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요. 얘는 다양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라고 물었으니까 아마도 no일 거라며. 그치? 그럼 결과 1번과 3번은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상태에서 정반대라는 거지.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지가 정반대로 묶여있는 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확률이 없다. 실제 기출문제잖아. 둘 중에 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자 생각해보자. 하나 더 가나. 만약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야. 내가 시간이 없어. 찍어야 돼. 근데 다양성이라고 했단 말이야. 선생님 얘기했죠. 현대 학문의 방향은 다양성으로 간다고요.
다양성의 존중이야. 상대성의 존중이라고요. 그럼 다양성은 좋다고 볼 거 아니야. 그치? 정답 몇 번? 1번. 1번일 겁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보자. 자, 첫 문장 갈게요. 제일 첫 문장 가서 봤더니까 To reconstitute democracy. constitute는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constitution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 정도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재구성하는 건데 민주주의를 in line with니까 줄 맞춰서 즉 뭐와 같이 맞아 떨어지게끔 재구성하는 거야. 뭐랑? 우리의 현재 상황과. 자, 민주주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쳐볼게.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뭐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적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시스템 자체는 민주주의를 택해서 정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쭉 이제까지 끌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대충 70년간 민주주의를 실시해 왔어. 그제? 근데 그 사이에 애초에 있었던 헌법이라든지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 주고요. 거기에 맞춰 민주주의를 재정비해야겠죠. 그 얘기 하는 것 같아. 그죠? 자, 근데 we need이라고 주어 동사 나오면서 앞에 있는 to 부정사 그냥 부사 정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현재 우리 상황에 맞춰 좀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도 의미고요. 그 다음 we need to니까 need to가 됐건 have to가 됐건 should가 됐건 must가 됐건 다 뭐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직접적인 언급이야. 그래서 우리가 challenge, 도전해야 하는데 뭐에? The frightening, 겁주는, 무서운. 그 다음 하지만 잘못된 가정이에요. 즉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 생각에 도전해야 돼. 즉 그 생각을 깨야 돼. 근데 그 가정이 뭔지를 파악해 줘야겠죠. 근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increased diversity, 증가된 다양성이 자동적으로 brings, 가져온다, 증가된 tension, 긴장이죠. 긴장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긴장.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너무 긴장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너무 많은 긴장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사회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텐션이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텐션. 사회에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긴장 상태야. 나쁘잖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좋으면 안 되죠. 그지? 어떻든 간에 증가된 긴장과 게다가 모르겠으면 conflict, 갈등이야. 그러면 이 생각에 우리가 challenge, 도전해야 한다 했으니까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겠죠. 증가된 다양성이 긴장이나 갈등을 야기한다는 생각이 틀렸으니까 다양성이 오히려 거꾸로 어때요? 좋아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3번 정답이 될 수 없고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죠? 첫 문장만 봤을 뿐이에요. 실제 기출문장.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간 확보한다면 진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오히려 어법 문제도 시간 많이 걸려. 왜? 하나하나 문장 구조 파악해야 되거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 정도 내용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관학교 기출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어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식화시키는 방법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18번이요. 18번 보시면은 일단 어법 문제 4문제가 등장하는데 18, 19번처럼 1, 2, 3, 4 틀린 거 찾으십시오라는 형태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 20, 21번처럼 A, B, C에서 적절한 걸 고르십시오라는 형태가 등장하는데 당연히 앞쪽에 1, 2, 3, 4가 더 어렵겠죠. A, B, C는 이미 이거 쓸래 선택지를 줬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18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어법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석 시도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모양 가지고만 따지는 거야. 근데 모양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죠. 그 경우엔 어쩔 수 없이 해석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조동사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봅시다. 1번에 what이 나왔어. 그러면 얘기했잖아. what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문사, 이제 어쨌든 문장 중간에 껴 있으니까 의문사로서 간접 의문문을 이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계 대명사로 사용됐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모양이 같다고 했죠. 모양이 다른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모양이 같기 때문에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관계 대명사로 생각하고 따지십시오. 위치도 마찬가지야. 위치가 의문사일 수도 있지만 그냥 관계 대명사로 보고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의문사의 가능성을 따지면 돼요. 보니까
자, what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what이 등장하게 되면 관계대명사 what이 등장하게 되면은 뒤쪽에는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알고 있고요. 핵심은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앞쪽에 명사나 대명사로서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없어야 한다고 배웠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일단 뒤에 곧바로 works라는 동사가 나왔네. 그럼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불완전해. 그죠? 그럼 당연히 이 what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마도 주격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앞쪽에 선행사를 따질 때 반드시 파악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흔히들 꼬아서 내니까 앞쪽에 명사 있으니까 선행사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명사가 있더라도요. 반드시 what절의 수식을 받게끔 해석을 해서 되는지 파악해야 돼요. 그럴 때 해석이 좀 더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보니까 앞에 for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한 다음에 컴마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 positions가 분명히 명사네요. 따라서 선행사가 있는 겁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단지 전치사 구로 묶였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전치사 구로서 컴마 뒤쪽과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면 부사니까. 그죠? 그렇다면 뒤쪽에 what이 제일 앞에 나왔으니까 what절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해 주면 돼. 그래서 보니까 what부터 한번 묶어줘 볼까? What often works best is라는 동사 또 나왔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종종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은, 즉 종종 가장 잘 효과적인,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정도 의미를 해갖고 what절 전체가 이 is라는 동사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선행사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번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 리더십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성들에게 있어서 종종 가장 효과적인 것은요, is a calm, 아주 침착하고요, confident expression,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warm, 따뜻하지만 yet business-like 있으니까 뭔가 일을 잘하는 것 같은, 전문가 같은 어떤 풍모,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봤는데 2번 선택지는 페이크의 밑줄이 가 있고요. 얘는 그냥 여러분한테 던져주는 선택지예요. 고민할 것도 없죠. 왜? 바로 앞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seem이라는 동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look이라는 동사가 됐건 또는 seem이라는 동사가 됐건 또는 appear라는 동사가 됐건 간에 얘네들은 흔히들 이 형식 문장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뭐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뒤쪽에 보충하는 말 보호가 필요할 수 있고 그 보호 자리는 부사는 못 들어가잖아. 그죠? 따라서 뭐가 들어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단 말이야. 게다가 fake는 가짜의라는 분명히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체로 형용사에 밑줄 쳤다는 것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never seem fake, 그러니까 가짜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내용상 보시면 they가 앞쪽에 나와 있는 her smiles are even less frequent than the average male politician. 이게 누구냐면요. 이건 얘기 나온 김에 앞쪽에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누구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얘기하는 거야. 그죠? 누군지 알죠? 얼굴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그 여자의 어떤 그녀의 미소들이 덜 자주 있긴 해. 평균적인 어떤 남자 정치인보단. 남자 정치인들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 미소를 짓는데 이 사람은 일부러 미소를 짓진 않아. 그죠? 근데 하지만 when they occur, 그 미소들이죠. 그 미소들이 생겨났을 때, 발생했을 때, 미소를 지었을 때 그것들이 대체로 의미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절대로 가짜 미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seeming 나왔어. ing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일단 앞에서 얘기했었죠. 원칙이 이거야. to 부정사, to에다 동사 원형을 붙였건 ing를 붙였건 ed를 붙였건 어떻든 동사의 형태를 뭔가 바꾼 형태가 밑줄이 가 있으면 일단 뭐부터? 문장 구조부터 파악하라고요.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앞쪽에서 she has a way of getting others to do most of the talking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속사 while이 등장했어. 그럼 분명히 앞쪽에 has라는 동사가 있었으니까
뒤쪽에도 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while always seeming to be in control. to be는 투부정사니까 그 다음 of the course of the conversation 했으니까 동사 있어 없어? 없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생략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무조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병렬 구조를 제외하고 또는 명사, 형용사, 형용사 같은 걸 연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무조건 어법 문제의 접사는 동사와 동사,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보십시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접속사가 하나 있다면 당연히 앞쪽에도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뒤쪽에도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항상 접속사의 총 개수는 동사의 총 개수 빼기 1. 그죠? 그 다음 동사의 총 개수는 거꾸로 접속사의 총 개수 더하기 1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때 그 동사의 총 개수와 접속사의 총 개수를 따질 때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자, 명사나 대명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연달아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 사이에 10중 8구는 목적격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거나 아니면 10중에 한 1 정도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얘네가 생략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간에 관계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 관계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라며. 즉 얘네가 결국 뭐예요?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띄어 안 띄어? 안 보여요. 그죠? 대신에 원래 관계사가 있었던 자리니까 앞에도 동사, 뒤에도 동사, 아니면 뒤에 둘 다 동사가 있든지 동사 2개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땐 선생님 동사가 2개인데 접사가 없어요. 틀렸어요. 라고 보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걸로 카운트해야 합니다. 나오겠어요. 이게 수능뿐만 아니라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래 어법의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했어요. 동사의 개수와 접사의 개수. 접수가 필요하냐 또는 동사가 필요하냐. 이제 자, 두 번째로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또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 있어. 물론 이 사이에 명사가 살짝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사가 없는 경우라면 아마도 삼형식일 것이고요. 명사가 있는 경우라면 사형식일 거야. 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런 경우라면 대체로 요 사이에 대시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종속 접사가 생략된 걸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대시 접사의 기능이 있는 말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이지만 있는 걸로 카운트해야 돼. 왜? 어차피 동사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자,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생략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요거야. 이건 뭐냐면은 자, 거꾸로야. 반대야. 얘는 지금 접속사가 보이지 않아서 동사 하나 남는 경우였잖아. 겉으로 봤을 때. 그치? 반대로 접속사는 보이는데 동사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사절에 접속사가 있는 경우. while 같은 경우는 뭐만 동안이죠.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 절에는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이 있습니다. 명사절은요.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즉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하겠죠. 맞아요? 자, 다시 명사절이 있다면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어. 큰 문장 안에 국어로 치면 안은 문장 안에 안긴 문장으로 들어가 있을 거야. 명사절이. 자, 그 다음 형용사절은요.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거의 없어. 왜냐하면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고 즉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절 내지는 관계부사절. 관계대명사절도 관계부사절도 앞쪽에 나온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형용사절도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용사절도 문장 안에 들어가 있겠죠. 반면에 부사절은 첫째, 일반적으로 명사절을 이끌거나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경우엔 거의 대부분 의미가 없어요. 대하고 묶어주고 끝이야. 거의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죠? 반면에 일반적으로 접속사의 의미가 들어있으면 어떤 특정한 뜻을 갖고 있으면 부사절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게다가 부사절이니까 원래 문장에서 부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잖아. 아, 결국 부사절의 핵심 뭐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없어도 돼.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다른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근데 while은 뭐만 동안이잖아. 야, 네가 떡을 쓰는 동안 아니죠. 네가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떡을 써야겠다. 자, 네가 글을 쓰는 동안이 없어. 나는 떡을 써야겠다. 되잖아. 성립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게 부사절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부사절의 접사가 있을 때 부사절의 접사 뒤에서 주어와 비동사를 흔히들 생략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했을 때 원래 뒤에 있었던 ing 현재분사나 주로 많이 나오는 게 pp 과거분사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남아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구 같은 것이 결국 접속사 바로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어. 근데 while 뭐만 하는 동안 I was walking in the park.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while이 분명히 부사절이죠. 나 그녀를 만났습니다.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y 부사절 접속사니까 I랑 was를 갖다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 while 다음에 곧바로 ing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네. while 다음에 always는 부사니까 무시하고요. seeming 나왔으니까 원래 seem to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seem to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while seeming이라는 형태로 바꿔준 거야.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얘는 seeming 아닌가요? seemed가 동사가 아닌 이상 pp일 거 아니야. 근데 seem은 보이다라는 자동사란 말이에요. pp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끝난 거야.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좀 지울게요. 실은 좀 어느 정도 연습만 되면요. 한 어법 문제 한 10문제 나오고요. 빈칸 추론 한 20문제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남들 막 미친 듯이 틀릴 때, 비 올 때 나는 맞출 수 있다고. 연습만 적절하게 돼 있으면. 제가 네. 자, 그래서 4번을 봤더니까 이번에 이제 no의 밑줄이 가 있습니다. 역시 no의 밑줄이 있으니까 동사 자리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냐. 문장 구조를 봐야 돼. 보니까 앞쪽에 나오는 것이 when이라는 접사 일단 보이네요. 뭐뭐 했을 때. 자, 그리고 유명한 악동이죠. 러시아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아까 있잖아. 사관학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야. 리더들의 리더십 스타일 다루는 어떤 글들이 연구하거든. 이런 게 등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푸틴이 좀 센 형아죠. 이 사람 원래 KGB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구소련의 비밀 경찰 첩보 정보요원 출신이었고 실제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인터뷰에서 물어봤다고 하죠. 혹시 사람을 죽여본 적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까 뭐라고 제가 직접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인터뷰에서 혹시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이요? 아니면 시켜서요? 직접도 죽여봤고 시켜서 죽여봤다는 얘기지. 뭘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그치? 당연히 죽여온 거고. 그치?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try to intimidate. 자, try가 어떻든 푸틴이 주어인 상태에서 tried가 동사가 됐어요. 그리고 intimidate라는 것은 위협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위협하려고 했을 때 그녀를, 메르켈을 뭐함으로써 by plus ing his pet dog into meetings. 그러니까 회담장에 일부러 개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좀 이 러시아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좀 뭐 곰도 키우고 뭐 개도 막 이만한 거 키우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개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이를테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 워낙 좋아하니까 했을 거야, 그지? 근데 뒤에 보니까 no가 붙었어요. 자, 컴마 when 접사 try 동사 그 다음에 no
동사야 라고 보면 문제 없어 보이죠? 주어는 어디니? 없잖아. 분명히 여기는 없잖아. 여기는. 메르켈이겠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뒤를 봐야 돼. 보니까 No, Merkel had once been. 선생님. had once been bitten. had been bitten은 또 동사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 주어 타동사 주어 동사야. 얘가 어떻든 이게 동사든 아니든 간에 no는 분명히 타동사에서 왔을 거 아니야. 주어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보고요. 그죠? 주어 타동사 주어 동사라면요. 뭐 생략이야? 요거 카운트 해야 된다고요. that 접속사 생략된 거라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일단 접속사 2개 나왔어. 그럼 동사 몇 개 나와야 돼? 3개 3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라면 얘 동사, 얘 had been bitten 동사니까 문제 없어. 게다가 추가로 보너스로 또 나왔어. and 또 나왔어. 그러면 동사 하나 더 있었는데 had 또 나왔죠? 별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총 접사 몇 개? 하나, 둘, 셋. 동사 몇 개? 하나, 둘, 셋, 넷. 문제 없어. 그죠? 자, 근데 뒤에 보시니까 she visibly tensed. 그녀가 긴장을 했어. 동사 또 나왔네? 이제 개수가 안 맞아. 접사 총 몇 개였어? 3개. 3개였어요. 동사 4개 해야 되는데 동사 5개 나버렸다고. 안 맞죠? 네. 그럼 방법 뭐밖에 없어? 어차피 여기 미주가 있잖아. 얘를 동사를 없애버리는 거죠. 뭐로?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knowing이라는 분사 구문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요. 정답 4번이겠죠. 그래서 어떻든 걔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knowing 알고는 뭘 알고는 that 메르켈이 한때 걔에 물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걔를 갖다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정보로. 그래서 일부러 걔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랬을 때 그녀가 눈에 띄게 긴장하긴 했어요. 하지만 quickly composed herself. 스스로를 갖다 챙겨서 look him calmly in the eyes가 곧바로 침착하게 눈을 싹 들여다봤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죠? 예,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일부러 네가 날 겁주려고 걔 데리고 왔구나. 흥! 하고 쳐다봤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확인을 위해서 5번은 봐야겠네. 자, 5번은 역시 여러분에게 주는 선택지죠. 보니까 she put herself.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주어가 she고요. 자기수 여기 딴 사람 나온 적 있어요? 메르켈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랑 목적어랑 일치하니까 제기대명사 herself가 나왔더라. 문제 될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수능형에서는 조금 약발 떨어져서 안 나온 내용이야. 제기대명사는. 근데 사관학교 문제에서는 제기대명사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보다 좀 스펙트럼이 넓은 게 사관학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라든지 조금 더 약간 내신이라든지 옛날 어법이랑 좀 접목된 것들이 좀 나온 게 사관학교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형의 어떤 컨셉을 잡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거 즉 원셀프 형태 나왔을 때 우리가 알는 게 제귀용법이라는 게 있고 강조용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치? 핵심은 강조용법은 뭐 할 때? 생략할 수 있을 때 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스스로 필요하니? 야, 이 문제 내가 풀었어 라고 하던 이 문제 내 스스로가 풀었어 라고 하던 다를 거 없잖아.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셀프가 들어간 거야. 그죠? 근데 얘네는 문제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무조건 뭐만 따지면 돼? 주어 목적어의 일치만 따지면 되는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동사가 나오는 경우. 준동사에 뭐 있죠? 준동사에 뭐 있어요? 부정사. 또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인 동명사. 그 다음 좀 전에 얘기했던 현재분사, 가분사, 분사가 있단 말이야. 이러한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같은 준동사가 나온 경우에 이 준동사 자체의 의미상 주어와 준동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도 역시 일치하면 뭘 써야 돼?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뒤에 셀프가 붙어 있으면 의미상 주어가 뭔지
도대체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찾아내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제기대명사를 주진 않는다고요. 이건 그냥 어차피 정답이 따로 있으니까 에휴, 됐어. 이 정도는 지금 줄게 하고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오케이? 예,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9번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1번의 헤드의 밑줄에 있어요. 뭐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앞쪽에 rules and incentives are an inevitable and necessary part of our social and political life 하고 문장 끝났고요. 그 다음 the banking crisis would have been이야.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이 어법 수능 얘기할 때 어법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어. 2000년 이후로 이제까지 20년간 수능형의 어법 문제 매년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나왔고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 나오든 선택지는 5개에서 8개 정도가 있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선택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가정법은 이제까지 딱 2번밖에 안 나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너무 쉬워서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내신 배울 때 가정법 골치 아파. 직설법 전환, 생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도치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랑 달라. 왜? 수능은 딱 1, 2, 3, 4, 5, A, B, C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숫자 맞추기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볼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관학교에서 나오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거나 요거 기억나죠? 비동사를 쓴다면 아직까지는 어떻든 학교 문법에서 무조건 were를 써야 된다고 배웠고요. 자, 뒤쪽에서 주어 다음에 가정법 이상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가정 조동사야. 이거 밖에다가 촬영 형태로서 나가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자, 요걸 갖다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뭘 써요? 동사 원형을 써주면 가정법 과거야. 자, 요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쫙 그려. 그리고 가운데 현재라는 기준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래를 잡고요. 시간의 흐름이니까. 그지? 왼쪽에 과거를 잡고 또 하나 나가서 대과거를 잡아보자고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때 기준점인 현재를 숫자 0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한 칸 간 거는 플러스 1로 볼 수 있겠죠. 왼쪽 한 칸 간 거는 마이너스 1. 대과거는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돼. 얘는 지금 우리가 알기로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요. 이름이 가정법 과거야. 그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숫자로 표시하면 몇이야? 가정법 마이너스 1이야. 이름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모양도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과거 동사 몇? 마이너스 1. 그죠? were 몇? 마이너스 1이야. 자, 그 다음 얘 마이너스 1이고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가정 조동사에서 과거의 뜻은 없지만 will의 과거형 would, shall의 과거형 should, can의 과거형 could, may의 과거형 might를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동사 원형은 현재일 거 아니에요. 그죠? 0. 합친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즉 if절도 마이너스 1, 주절도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가정법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실제 의미는 뭐 하는 거야? 플러스 2를 해줘야 되죠. 즉 겉으로 보이는 실은 마이너스 1이지만 실제 의미는 뭐예요? 현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우기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하는 가정을 나타낸다고 배웠단 말이지. 맞아요? 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가정법 과거를 했으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는 몇이어야 돼? 가정법 마이너스 2여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대과거가 결국 뭐니까? 과거 완료니까. 그죠? 자,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자, 대과거 뭐지? had pp예요. 그죠? had pp를 써주면 돼. 자, 그리고 주절에서는 가정법인 이상 반드시 얘는 들어가야 된다며. would, should, could, might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맞아요?
자, 그리고 뒤에 뭘 써줘야 되는데 일단 앞부분은 had pp니까 마이너스 2가 맞아요. 그리고 would, should, could, might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뒷부분도 마이너스 2로 맞춰주려면 여기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1이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과거 동사 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 동사 형사 되니까. 그래서 대체한 게 뭐다? 그렇죠.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포함한 뭐? have pp라는 현재 완료 개념이 들어가. 이 안에는 마이너스 1도 들어가 있고 0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만 들어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마이너스 값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따라서 have 플러스 pp를 마이너스의 근사값으로 보는 거야. 따라서 이제 뭘 집어넣어버려? have pp를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결과 마이너스 2가 됐기 때문에 얘를 갖다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겠죠. 라고 부른다. 그리고 실제 의미는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는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보니까 지금 일단 앞쪽에 if가 없어. 대신에 would라는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have been이라는 마이너스의 근사값이 나왔으니까 합쳐서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근데 would have been이 이게 동사일 거 아니니? 그쵸? 근데 far less serious 다음에 had depression error regulate not been. had been이라고 또 동사 또 나왔네? 동사 두 개야. 뭐가 없어? 접속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이러한 가정법에서 가정법의 조건절을 이끄는 if라는 접속사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다는 거죠. 단 if를 생략한 경우에 곱게 보내주지 않아.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게 뭐야? 도치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요 앞을 딱 끊었을 때 if 원래 had not been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depression error regulations가 주어였고요. had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if를 없애는 바람에 had가 주어 앞으로 도치돼서 나온 거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어떻든 앞뒤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문제 있어 없어? 없어. 끝이야. 쉽잖아. 가정법 나오면 숫자 맞추기만 하라고. 단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도 나와? 혼합 가정이라는 것도 나더라. 단 혼합 가정은 그나마 다행인 게 무조건 시제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줘요. 내가 옛날에 첫사랑에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너만한 자식이 있어. 옛날에 지금쯤이라는 단서를 주죠. 그게 바로 혼합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가정은 거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시제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내가 옛날에면 마이너스 2로 그죠? 그 다음 지금쯤이면 마이너스 1로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 문제인 수능에서는 어법상 가정법 선택지가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2번조차도 정답이 아니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수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긴 하지만 꼭 수능의 컨셉에 맞춰갖고 이건 수능의 트렌드가 아니니까 안 낼 거야 라고 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 좀 전에 봤잖아. 5번 같은 거 18번에 5번 의미 없는 것도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셔야 되는데 보니까 live의 밑줄가 있어요. 역시 live 동사 형태니까 우리가 문장 구조 봐줘야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앞쪽에 일단 for all the importance of rules and incentives however 한 다음에 a debate 그리고 that 나왔으니까 묶어주면 되겠네. that focuses 동사 나왔으니까 얘가 아마도 주격 관계대명사일 것 같고요. focus only on the proper mix of these two mechanisms까지를 묶어준다고 했을 때 a debate가 주어네, live가 동사야. 끝났네요. debate 단수잖아. live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2번이 정답이면서 여기에 s가 붙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상당히 쉽죠. 그죠?
요거 잘라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장 구조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따질 거 없어요. 묶어주기만 잘하면 돼요. 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3번, 4번, 5번만 슬쩍 보면요. 3번 같은 경우에 that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nose가 또 붙었어. 그래서 문장 구조 보니까 the kind work that most practitioners want to do. 근데 practitioners라는 게 뭐냐면은 practice가 연습 뭐 이런 뜻도 있지만 practice가 뭔가 개업해서 하는 거. 의사 중에서 동네에서 개업한 개업이라든지 변호사 중에서 자기 사무실 낸 사람 갖다가 practice 한다고 해요. 그래서 practitioner는 대체로 뭔가를 갖다가 생업으로 삼아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든 대부분의 practitioner들이 하기를 원하는 종류의 일 또한 and that those they serve us want them to do 했으니까 이 that은요 지금 앞에 있는 that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죠. 이 that이 to do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였거든. 그지? 그 다음 이때의 nose는 사람들이 돼서 those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기도 뭐가 생략돼 있어. 그래서 they 그들이 이 practitioner들이 serve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누구를 돕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왔다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죠? 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대수로 연결됐기 때문에 문제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에는 댐의 밑줄이 한데 자, 요거는 흔히들 보통 밑줄을 찾았을 때는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댐을 쓸래? it을 쓸래라는 수일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댐 쓸래? themselves 쓸래? 라는 제기대명사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them은 대명사니까 them 쓸래? whom 쓸래? 즉 뭐야?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관계대명사 쓸래? 접속사 기능이 없으면 그냥 대명사 쓸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든 대명사의 밑줄가 있으면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뭔지 찾는 게 관건이에요. 보았을 때 보니까 rules and incentives may improve the behavior of those who don't care 했으니까 규칙이나 어떤 자극책, 동기책이라는 것이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의 행동을 갖다 향상시킬지도 모르겠지만 비록 they want make them wise 했으니까 그들이 themselves인가? 그들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아마도 rules and incentives고요. 4번의 them이 가리킨 것은 those 한 사람들일 거야.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복수니까 them 나오는데 문제 없고, 그지? 그 다음 제기대명사 쓸 필요 없고요. 접사 필요 없으니까 them 나오는데 문제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매번 나온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네 문제 사뿐하게 다 맞아주면 되죠. 그죠? 예. 자, 그리고 5번 봤을 때 lack 나왔는데 자, 보니까 we miss those who want to do the right things. 우리가 those who가 묶여있네. 어디까지? who부터 그죠? things까지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but이 나왔는데 but은 and처럼 등이 접사요. 그지? 그러니까 앞에 miss라는 동사가 있었으니까 but 다음에 lack이라는 동사를 써주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이 정답이었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번 뒤쪽에 일단 2020년 기출문제 뒤쪽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